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시장 동향 8월 최신 아니죠. 이번 달 11일에 발표된 건데 지금 영상 찍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게 맞춰서 올리려고요.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올리면 좀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의무감을 가지지 않으면 찍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게 앞으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맞춰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눈에 조금 보일 만한 게요. 우선 국고채 금리. 국채 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 미국이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거니까. 그래서 상당폭 하락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강화. 그리고 외국인이 국채를 샀다. 국채를 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내려가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한국 국채 금리가. 그리고 코스피는 그와 반대로 채권과 반대겠죠. 채권과 반대로 미경기 지표가 부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빅테크와 AI 관련 이 수익성이 매우 둔화가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잘 나왔지만, 그죠? 빅테크, 테슬라처럼 자동차 소매 이런 쪽은 다 실적이 조금 둔화되는데, 특히 자동차 쪽은. 근데 이제 AI 쪽만 실적이 괜찮죠. 지금까지도. 오늘 그 마이크론도 실적이 괜찮았고. 다만 이제 수익성이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 엔비디아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그 위스키 넘버였나요? 그게 이제 미달하면서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덜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 외국인이 왜 그렇죠. 우리나라 코스피의 대부분은 이제 삼성전자랑 현대차인가요? 두 번째가 뭐죠? 삼성전자랑 하여튼 삼성전자 큰 비중을 하락하는데 빅테크가 부진하니까 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은행 가계대출 7월에 4.5조 원 늘었고 8월은 그보다 한 3.9조 늘은 9.3조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주담대를 좀 많이 받았다. 그리고 기업 대출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 대출 어디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8월 금융권 수신이 뭐죠? 은행에 예금 저축을 하는 거죠. 돈을 맡기는 거. 그게 상당폭 증가하였다. 은행에 맡기는 돈이 증가하였대요. 왜일까요? 근데 반대로 주식 쪽에는, 그러니까 증권사 쪽에는 전달엔 34.4조 원을 맡겼었는데 이제는 증가폭이 전달보다 마이너스 0.9조 원 줄었답니다. 그렇다면은 증권사에 맡긴 돈을 은행으로 돈을 옮겼다. 왜일까요? 이번 달에 금리를 내렸고, 아니 근데 이건 저번 달 기준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사실 금리를 내린다는 건 역사상으로 좋지 않았을 때가 많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계의 힘을 빌려서 이번에 대부분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으니까 은행에 금리를 내리기 전에 고정으로 묶어놓자, 예금을 들어놓자라는 고금리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 및 주가, 국채 금리는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네. 국고채, 국고채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떨어지고 있죠.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채는 7월에 금리가 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이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면 7월보다 8월이 매우 크게 매우 크게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대출이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집값이 7월보단 8월이 훨씬 많이 오르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고 수도권 중심 그러니까 지방은 오르지 않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다.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확대되었다.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집값이 오르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청약으로 해서 집을 들어갔다라는 건가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수도권은 입주 물량이 상당히 일부 지역은 있나요? 근데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괜찮은 곳이 있나 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는데 서울이 부족했지 수도권은 괜찮았나? 어쨌든 매매량 아파트 매매량 전국 볼 필요 없죠. 전국 뭐 딱 봐도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긴 하네요. 이번 수도권 매매 거래량 5월 1.8, 6월 그쵸. 수도권은 꾸준히 상승. 근데 전국은 이제 수도권 들어가니까 수도권만 보면 하여튼 지금 수도권이 이끌어가는 장세니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입주물 전국이네. 전국 볼 필요 없죠. 은행 가계대출 24년만 보면 되죠. 꾸준히 6월 5.9조, 7월 5.4조. 이튼 줄었네? 7월은 좀 줄었었네요. 7월이 그때인가요? 7월이 그 뭐야 스트레스 DSR 두 번째 그뭐 전세대출 맞고 그랬던 때인가요? 사실 7월이 가계대출이 잠깐 줄었다가 8월에 다시 올라왔네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8월은 말이죠. 7월은 그래도 기타 대출은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쭉. 그쵸? 올해 기타 대출은. 그러니까 근데 기타 대출 뭐가 있습니까? 신용대출, 뭐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8월 들어서는 저 주택담보대출도 늘고 기타 대출도 플러스를 전환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진짜 초초연끌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담대까지 받고 신용대출까지 받는 초초초연끌을 했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나빠서 집값 사는 사람 외에 저소득층 쪽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대출을 받았다. 기타 대출, 신용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뭐 두 개 중 하나일 텐데 저는 영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행 기업 대출은 전월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 전달과 비슷하게 거의 8조, 7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 중소기업은 3.4조에서 플러스 5.3조로 늘었대요. 근데 대기업 대출은 4.4조에서 1.9조로 엄청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중소기업은 어디다 그렇게 투자를 할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대기업은 근데 이게 해외는 안 잡히잖아요. 국내에 그래도 열심히 짓다가 이제는 확 줄였고 중소기업은 줄었다가 늘렸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이 이렇게 하는 쪽이 우리나라 정세를 더 잘 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은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할 때고, 근데 대기업 사장들은 보통 증권사도 있으니까 많은 정보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되니까 줄이지 않았나? 기업 대출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줄었는데 중소기업은 늘었습니다. 자금 흐름. 음, 보시면 투신, 은행에 맡긴 돈이 증감. 7월에는 은행에 돈을 빼다가 8월에는 늘렸고, 7월에는 은행에 돈을 넣었다가 8월에는 증권사에 있는 돈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는 은행에 있는 돈이 증권사에 갔다가 8월에는
증권사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심층적으로 보면 수십 주식, 그죠? 여러 번 뭐 수십 주식이니까 뭐 월급 통장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에 넣거나 정기 예금에서 넣고 CD 그냥 예금 어음이라 증서 이거는 안 넣고 은행채도 안 넣었다. MMF도 뺐고 다만 채권형만 여기서 늘었는데 그죠? 채권형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채권형에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또 주요 금융기관 수신 참고 실세 요구 불예금 이거는 예금이긴 예금인데 예금주가 이제 원하면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그런 예금인데 다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금리가 낮죠. 예금 금리가. 그러니까 뭐 토스 예금 통장 이런 게 있는 거고 저축성 예금은 그쵸 우리가 아는 보통 예금 이제 횟수도 빼는지 횟수도 제한돼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수료 위약금도 있고 그 전에 빼면 살짝 그런 예금. 요즘 추세는 여기도 똑같죠. 예. 증권사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갔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9월에 금리를 내리니까 미리 고금리 예금을 미리 예치해 놓기 위한 증권사는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금리를 내릴 때는 주식 시장이 물론 초반엔 좋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사에 있는 돈을 예금 통장으로 고금리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닌가. 다만 증권사 중에서도 채권형은 늘어났습니다. 채권형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금리가 내려갈수록 이득을 보는 채권 이득, 채권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 인하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증권사가 하는 MMF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혼합형, 기타 펀드 중에서 채권형만 늘어났다. 혼합형은 뭐지? 얘도 딱 봐도 뭐 채권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했을 테고. 이상이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